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비더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중동과 관련된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 얼마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중동 지역 국방부와 약 4,023억 원 규모의 유도무기 공급 계약 체결을 공시했습니다. 구체적인 국가를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네. 사실 어딘지 추정하기가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천무를 운영하는 중동 국가는 딱 두 국가입니다.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 또 하나는 아랍에미리트인데 여기서 또 대규모로 사용하고 채워 넣어야 하는 국가는 좀 뻔히 보이지 않나 맞습니다. 싶어요. 일단 천무가 중동에 도입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아랍에미리트랑 사우디아라비아가 천무를 수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중동 지역 국방부와 약 4,023억 원 규모의 유도무기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제 공시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쉽죠. 왜 안 밝혀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뭘 산 거를 크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이걸 산 거를, 우리가 산 거를 니네들이 얘기하면 계약 파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그럼 보안 유지 이런 건가? 근데 정작 2022년에 사우디에서 천무를 산 다음에 비밀로 얘기했지만 대충 짐작은 했죠. 하지만 다 어디야? 뭐 이렇게 얘기한 척 했는데 2023년에 사우디군 참모총장이 부대 방문해서 사진 나왔어요, 영상이.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엔 공개해도 우리가 공개한다 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우리야 뭐 파는 입장에서야 뭐 어떻게 하든 뭐 그냥 맞아. 얘기만 하면 되는 네. 거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쪽 국가들 같은 경우는 뭘 살 때 비밀 엄수 조항을 계약서에 넣기 때문에 잘못 공개되면 그렇죠. 계약서 파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걔들은 그러고 네, 남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 때문에 공시도 약간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네. 거죠. 그런 상황이고, 다련장 무기체계와 천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다련장 무기체계는 로켓을 대량으로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병 시스템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K9으로 대표되는 자주포를 비롯한 화포,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련장이 되어 있는 로켓 시스템이 있는데, 로켓이 화포에 비해서 장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병행해서 사용하거든요. 일단 포탄은 뒤에다가 추진체를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탄약이 정작 많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작약이. 근데 로켓은 그 추진체만 약간 집어넣고 사거리를 조금 희생한다면 대량으로 터질 때 크게 터뜨릴 수 있는, 그거를 한 발도 아니고 몇십 발 한꺼번에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게 뭐이냐고 끝이에요, 이게. 네. 그런 문제고, 2차 대전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독소전이라고 따로 부르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아예 못 박아놨어요. 이 조국 해방 전쟁에서 러시아를 구한 3대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탈린의 오르간이라고 불리는 카츄샤 로켓이거든요. 아주 독일군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어요. 뻑하면 빠바바바박 하고 날라온 다음에 어딘지 찾아가 보면 이미 자동차 타고 튀었어. 이런 지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독일군도 따라서 만들었고, 그리고 미군도 만들었고, 이런 무기체계가 만들었다가 이제 이후에 미군이 M270 MLRS로 발전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련장 무기체계가 서방권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네. 우리도 구룡이라는 유도무기를 사용했다가, 유도무기는 아니죠. 유도가 안 됐으니까. 이후에 나온 게 K239 이제 천무. 였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히트 상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한테 맞는 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100% 화력전이에요. 대량의 탄약을 짧은 순간에 투사를 시켜야 되고, 다련장이 전술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공격과 방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난 거거든요. 예를 들어 공격, 특정 지역을 공격해야 돼. 여기 지뢰도 있고 방어망도 있고 다 깔려 있어. 하나하나 제거하고 접근하기 힘든데, 다련장은 그냥 모아놓고 쏘면 축구장 몇 배 넓이로 그냥 초토화 시킬 수 있고, 방어전도 상대방이 공격할 기미를 차리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집결해야 되잖아요. 이 지점을 선제적으로 먼저 타격할 수 있는 수단, 항공기가 가장 좋지만 공군은 필요할 때 안 나타나. 네, 그런 상황이 돼 있어. 특히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사막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결하는 걸 관측하기도 쉽고, 뭔가 터질 때 큰 피해를 주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와 UAE에서 샀고, 사실 사우디가 사고 싶었던 건 하이마스나 M270일 수도 있겠지만, 중동 최근에 사우디가 미국과 사이가 그닥 좋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좀 복원이 되긴 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내 돈 주고 사는데 왜 사는 사람 눈치를 봐. 그냥 우리한테 어서 옵시오 하는 레드카펫 깔아주는 살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천무가 실전에서 사용됐던 경험도 있어요? 역시 공개를 잘 하진 않지만 사우디가 사우디 남쪽에 보면 예멘이란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전 세계 유2의 분단국이라고 얘기했을 때 또 다른 나라가 남예멘, 북예멘이었거든요. 이 나라가 통합되면서 이제 계속 분쟁이 벌어지고 2014년부터는 이제 후티 반군이 활동하면서 내전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사우디가 여기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는데 네. 아마 후티 반군에게 여러 차례 사용을 했을 것으로 뭐 추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천무가 중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 천무가 다양한 구경탄을 장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거부터 쓰면 우리 구령 썼잖아요. 130mm. 네. 요거 그냥 사용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역시 로켓포의 장점인데 야포는 105mm, 155mm 하면 죽었다 깨도 이 구경에 맞춰야 되거든요. 아니, 작아도 안 되고 크면 안 되고. 근데 로켓탄은 그냥 포드에 맞춰서 낑겨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포드에 들어가면 안에 조그만 걸 끼우건 긴 걸 끼우건 큰 거 넣건 작은 거 넣건 큰 거 작은 거 섞어도 돼요. 그런 식으로 넣을 수 있기 좋네요. 때문에 네. 우리 130mm 구룡 로켓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요거 그냥 그대로 쓸 수 네. 있고요. 227mm, 230mm 요것도 무유도 로켓으로 그냥 사용할 수 있고 239mm 정도부터는 GPS랑 INS로 이렇게 유도되는 유도 기능이 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와. 케이트짐입니다. 이게 최근에 공식 명칭은 이제 우레. 우레? 라는 명칭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레1은 180km 정도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유도 무기라고 보시면 되고 우레2는 300km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우레1이 이제 KTM 290이라는 명칭으로 폴란드에 수출된 상황이고 아마도 사우디도 이제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중동 지역이 네. 옛날부터 화약고이긴 했는데 네. 그 이스라엘 문제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통제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미국의 그런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뭐 예멘 내전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일이 어떻게 번질지 이제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무기들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천무가 중동에서 굉장히 일을 잘 하고 있나 봐요. 특히 UAE가 재밌어요. UAE가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천무도 쓰고 있는데 미국의 하이마스도 그쵸. 있고 중국산도 있고 되게 많아요. 다 갖고 있네요. 네, 뭐 다연장 로켓포의 전시장 같은 거. 어. 네, 그래서 옛날에 구룡을 해봤으니까 네.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 나오는 다연장 로켓포들은 이제 포드화 혹은 컨테이너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군 시절 때 했던 구룡은 발사관이 36개예요. 네. 그럼 로켓포탄은 36개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사람이. 네, 사람이 다 밀어내요. 근데 보통 로켓포탄은 추진체가 있고 포탄하고 신관 그다음에 또 다른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거를 사람이 다 조립을 해줘야 돼요. 사람이 다 이렇게 해줘야 돼. 다수 작업. 손으로. 메이드 인. 네, 박스 메이드 열고 인 까고 코리아. 이걸 다 네. 조립을 해줘야 돼. 거의 그거 하다 보면 반나절이가. 그러겠네. 36개를. 아 정말 일일이. 제가 네. 한번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실탄 사격하러 갔었는데 네. 36발 다 꼽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 9발씩만 꼽는데 다들 벌벌 떠는 거야. 왜냐 이게 터질 그럴 수도 것 있다고 같아요. 생각하니까 할 터지진 않는데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 이제 천무 같은 경우에는 한 20초 내에 다 쏠 수 있어요. 장전이 돼 있으면 20초 내에 그냥 바로 사격이 가능합니다. 옛날에 이제 구룡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장전하고 이제 쏘는데도 한 2분 이상 걸렸는데 네. 팔 떨어지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외신에 따르면 이 사우디 쪽에서 이제 후티 방어 관련돼서 실제로 그 실전에서 좀 사용을 해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5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데 사용했다라는 소식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50km 이상이면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목표 지역이 50km 떨어져 있으면 야포의 최대 사정거리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는 안 쏘죠. 왜냐하면 날아가는 동안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50km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천물 썼네. 라는 배경이고 사우디가 아마 도입한 배경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원래 공군을 불러야 되는데 공군은 뭐 미국에서나 쓸 수 있는 카드고 그치. 다른 국가에서 이제 육군에서 공군을 요청하려면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통제관한테 연락해야 되고 통제관한테 네. 목표 획득해야 되고 오는 게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미국은 그러다 실전을 전쟁 다 끝나겠다. 그렇죠. 미국은 실전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이게 따다다다닥 되는데 아. 실제로 그걸 안 해본 나라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통제권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는 이게 공군 전투기를 이렇게 부를 만큼 부유하거나 돈도 전투가 많이 많지는 드는구나. 않거든요. 네. 그래, 사우디는 이게 부담스러울 우리- 거예요. 네. 아.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면 뭐 무전 한번 때리면 오는 거 맞아요. 네. 안 그래요. 출동하면 그게 아니라 그걸 하려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대에서 요청을 했다. 음. 그럼 연대, 여단, 사단, 군단까지 올라가야 돼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왜 그러니까 공군에 거- 대해서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투기가 들어오려면 네. 일단 뭐 제이텍 같이 최종 합동 통제관도 있어야 되지만 네. 공역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들어올 수 있게끔 공역을 정리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포를 쏠 때 네. 포 쏘잖아요. 네. 근데 전투기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공역 통제를 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영화 속에서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구나. 그리고 거의 전투기를 불렀다는 건 거의 군단장의 마지막 카드야. 거의 최후의 카드를 쓴 거야. 이제 영화 보다가 네. 그렇게 공군 부르면 나는 뻥치네. 아니, 다연장 로켓포도 그래요. 다연장 그래요? 로켓포도 이런 다연장 로켓포도 보통 우리 육군에서 다연장 로켓포가 쏘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의 사단장의 마지막 카드를 뺏어 쓰는 거야. 그 정도로 이게 사실 굉장히 필살기로. 상위급 제대 무기예요. 영화에서는 거구나. 주인공이 부르면 오던데. 네. 그죠? 네. 주인공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그럼요. 장엄한 음악과 함께.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그렇지 않군요. 네. 그래서 우리의 천무가 중동에서 네. 굉장히 존재감을 뽐내면서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천무가 앞으로 향후에 또 확장 개발을 해야 할 거잖아요. 예. 그 향후 확장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궁금하고요. 예. 만약에 확장성을 얻고 개발 완료가 된다면 가장 환영할 만한 국가는 또 어디일지. 지금 이제 천무 같은 경우에 포드 방식, 컨테이너 방식이다 보니까 네. 그 구멍에 맞게 다양하게 뭐 유도 무기를 네.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일단 장점이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은 폴란드 같은 경우 이번 폴란드에서 대규모 방산 전시회 MSPO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가계약은 했지만 네. 폴란드 현지에서 그 유도 로켓 맞아요. 생산하는 거 관련된 또 음. 계약을 또 체결을 했어요. 근데 아마 중동 쪽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가는 방법도 있지만 네. 현지에서 만드는 것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사거리 한 80km 되는 뭐 239mm 그렇죠. 유도 로켓 같은 경우에는 중동 현지 생산도 아마 슬슬 이제 검토할 단계가 있고 UAE든 사우디든 사거리 300km짜리도 요구를 하지만 지금 500km짜리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탄도 무게하고 이 추진체 와. 무게를 트레이드오프 네. 네. 교환하는 방식으로 네. 하면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미국 쪽하고 그냥 협의가 돼서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용 가능하고 최근에 또 주목받는 게 뭐냐면 대함 탄도 미사일. 그렇죠. ASBM. 네, 네. ASBM도 있고 천무가 살짝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대함 미사일을 좀 쓸 수 있으면 좀 많이 좀 더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사실 없어요. 근데 유로마스 이스라엘 독일하고 같이 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몇 개월 전에 그 유로마스 테스트하면서 뭘 했냐면 노르웨이 콩스버그사의 그 NSM 네. 대한 미사일. 대한 네. 미사일을 로켓 발사대 쏘는 걸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연장 로켓포지만 굳이 로켓포라고 하기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죠. 일종의 다용도 무기 발사 플랫폼 그렇죠. 성격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뭐 대함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요즘 트렌드가 드론이잖아요. 드론의 약점은 사실 짧은 항속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드론을 컨테이너에 넣고 빵 쏜 다음에 필요한 상공에 딱 떨어뜨리거나 네. 아니면 더 상성을 발휘하면 이제 비행선처럼 딱 공중에 들어가서 비행선처럼 부푼 다음에 떠 있다가 필요할 때 이제 떨어뜨리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본다. 실제로 지금 중국은 그걸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컨테이너에 이렇게 뭐 발사관 6개 있으면 네. 로켓 탄이 들어가는 게 네. 아니라 드론이 그래서 공기압으로 빵 쏴서 드론이 슉 비행하고 날아가지고 이제 적지 깊숙한 거지. 네. 자폭 드론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방산 전시회 가니까 풍산 쪽에서도 비슷한 걸 맞아요. 네. 모형으로 놔뒀지만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 천무 탄약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업체도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인가 KDI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서 하는데 이게 원래 이제 자탄 문제 때문에 한화에 있던 걸 계열 분리시켜서 내보냈거든요. 다른 회사로 만들어 버렸는데 네. 거기서도 지난번에 계룡대에서 했던 카덱스에서 좀 비슷한 거를 보여줬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다연장 로켓포의 그런 자폭 드론으로 하는 방식은 좀 중국이 좀 앞서가고 있고 네. 다른 나라들이 좀 쫓아가는 상황이고. 예. 앞으로 이 천무를 또 어떤 국가들한테 선보여주면 좋을까요? 일단 폴란드가 호마르케이란 이름으로 사갔고 그리고 중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라는 괴물과 맞서 싸워야 되거든요. 네. 가장 유용한 무기는 이제 화력전에서의 화포와 다연장 로켓.
인데 이제 중부 유럽 국가들이 탐을 낼 것 같고 중동 국가도 두 나라의 수출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라크도 필요할 것 같고 뭐 오만이나 카타르도 있어야 되니까 뭐 네. 그런 국가들에서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까. 근데 이 국가들 상당수는 해안선과 닿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쓸 수 있는 대함, 유도탄이라든지 뭐 드론 관련해서 다양한 장비들이 생겨나면 좀 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중동 국가와 공급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을 짚어봤는데요. 방산 시장의 큰 손이잖아요. 이 돈 많은 중동 국가가 천무를 비롯해서 한국에 계속 관심을 네. 가지고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막을 달리는 K 방산의 모습 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예요? 그거는 우리 비밀은 다 같이 지켜주기로 하고요. 사막에서 달리는 K 방산의 그림이 현실화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